전남경찰이 전국 최초로 112 신고 대응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합니다.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인적 침해나 공공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높게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나주간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전남 지역 철도 사각지대를 없애는 트라이앵글 순환철도망 구축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어버이날 주간을 맞아 우리 지역 장수 어르신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긍정의 힘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102세 김기심 할머니를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3천억 원이 넘게 배정됐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경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112 신고 대응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들은 인적 피해나 공공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경찰은 물적 피해나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에 더 긴급함을 부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위험이나 신체 위협은 높고 소음이나 교통불편, 분실 습득은 낮게, 재산 침해는 중간 정도를 부여했습니다. 경찰은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해 인적 침해나 공공안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더 높게 설정하고 불분명한 신고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경찰 소관이 아닌 업무로 긴급 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나주간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전남 트라이앵글 순환철도망 구축 사업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광주에서 나주간 광역철도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광주 상무역과 농수산물 유통센터, 나주역까지 이어지는 26.5km의 복선 전철로 1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발판 삼아 철도 사각지대 없이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전라남도 트라이앵글 순환철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철도 네트워크를 연결해 수해 지역을 확대시켜 수도권이나 중부권에 상응하는 새로운 국토균형 발전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버이날 주간을 맞아 장수 어르신을 조명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전남 순천에 살고 계신 102세 김기심 할머니인데요.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비결은 걱정 없이 사는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할머니를 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천 조례동에 위치한 한 주택. 올해로 102살 김기심 할머니의 집입니다. 매일 아침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할머니의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도우고 있어 집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따뜻한 돌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종교 방송을 듣고 가족과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할머니가 꼭 지키는 일상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27살 때 여순 사건이 발발해 남편을 잃고 시부모님과 생후 6개월 된 아들, 3살 난 딸과 함께 남겨진 김할머니. 여고생들을 위한 하숙집을 운영하며 어려운 생계를 꾸려 자녀들을 키워냈고 자녀들이 장성해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우리 딸은 시술 먹고 우리 아들은 없이고 뒤치고 그때 지가지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이제 둘만 보고 살았지. 시어머니 시아버니 버치고 시어머니는 호랭이 걷고 그 밑에서 여태까지 살았는데 오늘날까지 살았네 그래요. 날씨가 맑은 날이면 할머니는 잔디로 가꿔진 집 앞마당을 매일 20바퀴씩 걷습니다. 시력과 청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별다른 질병이 없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로 걷는데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일광욕을 즐기는 것도 할머니의 소중한 일상입니다. 할머니는 장수의 비결에 대해 매일 기쁘게 사는 긍정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느님 들어가게 그거의 지를
원이지. 나는 하느님 앞으로 가까 있으다 싶어서 마음이 기분이 좋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외롭지 않아. 긍정적인 마음과 매일 꾸준한 걷기 운동. 이렇듯 철저한 자기관리가 102살의 나이에도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김기심 할머니의 장수 비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해마다 기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인데요. 전남은 올해까지 3,080억 원이 배정됐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송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랜 기간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현재는 신안과 목포 등에서 낙지 조업 활동을 하는 임정인 씨. 지난해 신안군에서 어선을 임대받아 본격적으로 어업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임 씨가 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금액은 3만 원 정도. 신안군이 중고 어선을 구입한 뒤 어선 가격의 0.3%를 임대료로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임 씨는 직접 어선을 구입할 경우 수억 원이 필요해 부담스러웠지만 이 사업을 통해 적은 금액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안주할 수 있고 시골에서 정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 혜택을 받고 운영을 해 간다면 충분히 자기가 속한 신안군에서 정착해 내리라 봅니다. 신안군은 지난 2019년부터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비로만 추진됐던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투입돼 탄력이 붙었습니다. 당초 30억 원대였던 예산 규모가 2배 이상 올라 74억 원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처럼 전남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 유입 정책을 마련한 시군은 모두 16곳. 해남군은 오는 2026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단지에 전문 기술학교를 설립해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진도군은 내년까지 폐교를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랜드마크시 어떤 사업 발굴 또 지역 간에 연계할 수 있는 시군 간의 그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이와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또한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순천과 무안에는 지상 4층 규모의 청년 문화센터가 조성되는데 창업 점포와 공유 사무공간, 체육시설 등이 마련됩니다. 광양과 목포, 여수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으로 설치됩니다. 도에서는 청년 정주 여건 개선, 그다음에 청년들의 창업, 그리고 출산 지원 정책을 3가지 바탕을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기금을 투입해 새로운 사업에 나선 전남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라남도 시장 개척단이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남 시장 개척단에 참여한 15개 기업은 현지 구매자와 1:1 상담을 통해 조미김과 떡, 미역, 화물 운반차 품목들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속적인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식품과 소비재에 대한 관심이 큰 태국과 베트남 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첫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전남은 518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1회 검정고시에 642명이 응시한 가운데 80.7%인 518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개인별 성적은 오는 16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상황산에서 700여 종의 자생식물이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완도 상황산 일대에서 환경부 지정 법종보호종인 새깃아제비와 칠보치마 등 야생식물 6종,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대흥란을 비롯한 26종 등 모두 785종의 자생식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상황산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고 표본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목포해경이 섬과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 3명을 육지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8일 저녁 8시쯤 신안 홍도 인근 해상에서 손가락을 다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을 육지로 옮긴 뒤 119 구급대에 인계했습니다. 이어 저녁 8시 반쯤 목포 율도에서도 심한 몸떨림 증상을 보이는 70대 여성을 이송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아침 7시쯤 영광 나궐보건지소에서도 80대 남성이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여 환자를 가까운 항구로 옮겼습니다. 신안군이 어업 활동에 피해를 주는 불가사리 퇴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신안군은 올해 안에 50톤 수거를 목표로 불가사리 1kg당 1,000원에 수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어장 환경이 바뀌면서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 흑산도의 경우 통발 어업 활동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엘로비전과 대한적십자사가 가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섬마을 주민들을 위해 생수를 기부했습니다. LG엘로비전은 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함께 완도군청을 찾아 생수 기탁식을 갖고 약 1,000만 원어치의 생수 2만 병을 전달한 뒤 섬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완도군에 전달한 생수는 먹는 물이 부족한 섬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이렇게 생수 지원은 고통을 받는 지역민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됐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포시가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주소지가 전남이나 광주가 아닌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오는 19일까지 목포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신만의 여행 계획과 숨은 관광 자원을 알리면 됩니다. 여행 작가나 파워 블로거 등 온라인에서 파급력이 있는 대상자를 우대하고 참가자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등 한 명당 하루 최대 15만 원이 지원됩니다. 목포 무안 신안축협이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천만 원을 신안군에 기탁했습니다. 문만식 목무신 축협 조합장과 임직원들은 지난 8일 신안군청을 찾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무신 축협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8번에 걸쳐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튤립이 만개하는 신안 임자도에서 섬 깡다리 축제가 열립니다. 섬 깡다리 축제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신안 임자도 일원에서 진행되고 임자대교가 개통한 만큼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어린 조기를 뜻하는 강달어를 깡다리라고 부르고 있으며 주로 5월과 6월에 잡히는 귀한 생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흥 농수축산직영 온라인몰인 고흥몰이 지난달 매출액 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우주항공축제에서 1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 목표액 3억 원보다 160%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운영을 시작한 고흥몰에는 현재 600여 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달에는 마늘과 김, 낙지, 다음 달에는 복숭아와 블루베리 등이 기획 판매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 이탈 경보장치 구입을 지원합니다. 차선 이탈 경보장치는 전방 차선 상태를 인식해 방향 지시 등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는 시스템으로 여수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면 한 사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교통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수경찰이 숙취운전과 반주로 인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출근 시간인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와 점심시간 직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관공서나 회사 밀집 지역 등에서 이어집니다. 이 밖에도 여수경찰은 음식점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